20일만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정. 사실상 캄보디아의 항복이었죠. 태국을 향해 로켓을 쏟아붓던 나라였죠. 새벽에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던 시간이었죠. 11명이 죽었습니다. 37명이 피를 흘렸죠. 20일 뒤 그들이 항복했습니다. 30km 후퇴. 국경 주권 포기. 휴전 협정 서명. 완전한 백기 투항이었죠. 강대국들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요. 미국은 눈치만 봤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무기만 팔았죠. 유럽은 성명서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낸 나라가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98.1%의 명중률. 민간 피해 0%. 40회 출격, 손실 0. 괴물 같은 숫자였습니다. 중국제 무기는 34%가 고장났죠. 한국제는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5m. 사원까지의 거리였습니다. 900년 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1m만 벗어나면 끝이었죠. 국제망신. 외교 참사. 전쟁 패배. 미국제 폭탄은 10m가 한계였습니다. 5m가 모자랐죠. 5m. 고작 5m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3m면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이야기는 1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2단 콜드웰. 미 공군 출신 태국 공군 기술자문관. 20년간 전쟁터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쿵, 또 쿵. 멀리서 불기둥이 솟았죠.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로켓 공격입니다. 국경 마을 4곳. 즉시 본부로 오십시오.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로엔 이미 군용 트럭들이 질주하고 있었죠.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피냄새로 변하고 있었죠.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작전본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로켓포 BM-21. 그게 태국 국경 마을을 덮친 겁니다. 민간인 사망 11명. 부상 37명. 아이들이 자던 시간이었죠. 보고를 듣는 순간 주먹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전쟁을 봐왔지만 민간인 피해 소식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라니. 사령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반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F-16 편대가 준비됐습니다. 미국제 JDAM 폭탄을 장착하고 있었죠. 저는 전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목표물 좌표가 떴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 900년 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화면에 찍혀 있었죠. 목표 탄약고와의 거리는 고작 15m였습니다. 잠깐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JDAM 오차가 10m입니다. 15m 옆에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사령관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당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m. 고작 5m가 부족했죠. 5m 때문에 반격도 후퇴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답답함이 목을 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m면 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투박한 손. 낡은 안전화. 그 사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였습니다. 한국제 KGB.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오차 3m. 사용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었죠. 한국제? 실전에서? 그게 된다고?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제도 10m가 한계인데 한국제가 3m라고? 허풍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 사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령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착하십시오. 30분 뒤 활주로에 섰습니다. F-16 편대 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날개 아래엔 낯선 폭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 정비사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조종사들의 이마엔 땀이 흘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활주로가 흔들렸죠.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붉은 하늘 아래 4개의 날개가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죠.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 처음 박힌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사치였습니다. 그날 새벽엔요. 관제탑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니터에 4개의 점이 찍혀 있었죠. F-16 편대. 목표까지 거리 47km. 속도 마하 0.9. 고도 8,000m.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렀습니다. 알파1 목표 접근 중. 저는 손에 땀을 쥐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죠. 옆에 선 한국인 기술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정말 되는 건가? 3m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목표 확인. 탄약고 중앙. 사원까지 거리 15m. 조종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1m만 틀어져도 끝이었으니까요. 900년 역사가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CNN이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사령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투하 허가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5, 4, 3, 2, 1. 투하. 화면 속 점 하나에서 작은 점이 분리됐습니다. KGB. 한국제 정밀 유도 폭탄. 그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17초. 폭탄이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늘어졌죠.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10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제탑 안에 20명이 전부 숨을 참고 있었죠. 누군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똑, 똑, 똑. 5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없었죠.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3초, 2초, 1초. 섬광.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폭발음이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죠. 그리고 정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영원처럼 느껴졌죠. 명중 확인. 탄약고 중앙. 사원 피해. 없음.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감격에 겨운 목소리였습니다. 피해 없습니다. 사원에 먼지 하나 안 묻었습니다. 관제탑이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쏟아졌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죠. 사령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m. 진짜였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죠. 그 한국인 기술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표정 변화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요. 어떻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사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수천 번 실험했죠. 1m를 줄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겸손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아니었죠. 10년의 집념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였습니다. 1미터를 위해 3년을 버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미 공군에서 일했습니다. 숫자를 믿었죠.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숫자 너머의 것을 봤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CNN 자막이 떴습니다.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위드 코리언 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BBC도 로이터도 속보를 띄웠습니다. 사령관이 한국인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 사내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 투박한 손, 낡은 안전화. 그 모습이 어느 장군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7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3미터. 그 짧은 거리 안에 한 나라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우연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KGGB 87발 투하. 명중률 97.8%. 오작동 0회.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기 힘들었죠. 미 공군 시절에도 이런 기록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보부 보고서가 매일 쏟아졌죠. 중국제 로켓포 자폭, 장갑차 엔진 고장, 통신장비 마비, 고장률 34%. 3대 중 1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죠. 하지만 위성사진이 증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진지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폭격한 게 아니었죠. 자폭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이었죠. 실패한 기술과 성공한 기술의 대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령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일 전의 창백함은 사라졌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10일 전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장교들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국제 언론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죠. 코리언 프리시전 체인저즈 더워. BBC도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로이터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미국인으로서요. 20년간 미 공군에서 일하며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제 폭탄이 미국제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기지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죠. 하얀색과 파란색. 낯선 기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전투기가 아니었죠. 훈련기였습니다. 날개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T-50TH. 한국제였습니다. 저걸로 뭘 하려는 겁니까? 지나가던 정비사에게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한국에서 온 거라고만 들었습니다. 훈련기. 교관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기체죠. 전투용이 아니었습니다. 무장도 빈약했습니다. 저건 전쟁터에 나갈 물건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돌아봤습니다. 한국인 기술자였죠. KGGB를 들고 온 그 사내. 이름은 박대리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이건 훈련기 아닙니까? 제가 물었죠. 맞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습니까? 전쟁터예요. 박대리가 T-50TH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죠.
마치 자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싸울 수도 있죠. 싸운다고요? 이걸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훈련기로 전쟁을 한다. 장난입니까? 박 대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마하 1.5, 무장 탑재량 4.5톤, KGGB 장착 가능, 전자전 대응 시스템 탑재. 담담하게 숫자를 나열했죠. 이론상 F-16과 비슷한 성능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훈련기가 F-16과 비슷하다고? 이론은 이론이고 실전은 다릅니다. 제가 반박했죠.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증명해야죠. 그 눈빛. 10일 전에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KGGB를 내밀며 3m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의 눈빛.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T-50TH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얀 날개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건 그냥 훈련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쓸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2월 20일. 전세는 우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KGGB가 연일 목표물을 박살내고 있었죠. 캄보디아군은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승리가 눈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이 지쳐가고 있었죠. 3번기 엔진 과열, 출격 불가, 7번기 유압 개통 이상, 정비 필요, 조종사 김소령, 72시간 연속 비행, 강제 휴식 명령,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열흘간 쉬지 않고 날았죠. F-16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이 떨리고 판단력이 흐려졌죠. 사령관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출격 가능한 기체가 몇 대입니까? 현재 4대입니다. 나머지는 정비 중이거나 조종사가 없습니다. 4대. 고작 4대였습니다. 적은 아직 버티고 있었죠. 지금 멈추면 안 됐습니다.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기고 있는 전쟁에서 지는 느낌이었죠. 무기는 있는데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있는데 날 기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T-50TH는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박 대리였습니다.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령관이 되물었습니다. T-50TH 12대 있습니다. 조종사도 있죠. 교관들이요. 그건 훈련기 아닙니까? 훈련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KGGB 장착 가능합니다. 전투 비행도 가능하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기로 전쟁을 한다고? 미친 소리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끼어들었죠. 훈련기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기체라고요. 그걸로 실전에 나가겠다고요? 박 대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담담했죠.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30분 뒤 우리는 경납고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T-50TH 12대가 줄지어 서 있었죠. 하얀색과 파란색.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쁘장했죠. 그래서 더 믿음이 안 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가 기체 앞에 섰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전투 반경 460km, 무장 탑재량 4.5톤. 숫자를 나열하기 시작했죠. KGGB 공대공 미사일, 기관포 탑재 가능, 전자전 대응 시스템 내장, 야간 비행 가능. 사령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F-16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80%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밀 폭격 임무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80%. 생각보다 높았죠. 저도 놀랐습니다. 훈련기가 이 정도 성능이라고? 조종사는요? 교관들이 12명 있습니다. 비행시간 평균 3,000시간. 실전 경험은 없지만 기체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3,000시간.
엄청난 숫자였죠. 기체를 손발처럼 다룰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고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죠.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있습니까? F-16은 못 납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사령관이 T-50TH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요. 결단을 내리려는 눈빛이었죠. 언제 출격할 수 있습니까? 내일 새벽 가능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군요. 사령관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출격 허가합니다. 순간 경납고가 조용해졌습니다. 결정이 난 거였죠. 훈련기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교관들이 실전에 투입됩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도박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T-50TH의 날개를 바라봤습니다. 한글이 새겨져 있었죠. 하얀 기체에 파란 글씨.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이면 저 날개가 전쟁터를 날게 됩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대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5시. 브리핑룸에 6명의 조종사가 모였습니다. 교관들이었죠. 평균 비행시간 3,000시간. 하지만 실전 경험은 0. 김소령이 앞에 섰습니다. 편대장이었죠. 목표 23개. 1인당 4개씩 맞는다. 이륙 후 40분 안에 끝낸다. 짧고 단호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저는 구석에 서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보일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저들은 뭘 믿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기입니다. 실전 경험도 없죠. 그런데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습니까? 5시 30분. 활주로. T-50TH 6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하얀 날개에 KGGB가 매달려 있었죠. 정비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긴장한 건 조종사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박 대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걱정되십니까?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훈련기입니다. 실전은 처음이고요. 안 걱정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걱정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 확신, 그런 것들이요. 엔진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T-50TH가 활주로를 달렸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150, 200, 250, 그리고 솟아올랐습니다. 가벼웠습니다. F-16보다 훨씬요. 마치 새처럼 날아올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개의 하얀 날개가 붉은 새벽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죠.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저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관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니터에 6개의 점이 찍혀 있었죠. 목표까지 거리 72km. 속도 마하 0.9. 고도 6000m. 무전기에서 김소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파1 목표 접근 중. 전원 상태 이상 없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저는 손에 땀을 쥐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목표 확인. 1차 타격 시작한다. 화면 속 점 하나에서 작은 점이 분리됐습니다. KGGB. 떨어지기 시작했죠. 17초. 또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섬광. 1차 명중. 목표 파괴 확인. 환호할 틈도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보고가 이어졌죠. 2차 명중, 3차 명중, 4차 명중. 연속이었습니다. 끊이지 않았죠.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오스마 카지노 단지, 포이펫 범죄 단지, 로켓포 진지, 탄약고, 지휘소. 23개 목표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기입니다. 교관들이죠.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전 목표 타격 완료. 귀환한다. 김소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40분이 채 안 걸렸죠. KGGB 46발 투하, 45발 명중. 명중률 97.8%. 민간 피해 0. 손실 기체 0.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3번이나 다시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관제탑이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쏟아졌죠.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훈련기가 전쟁을 바꿨습니다. 교관들이 에이스가 됐죠. 한국산 기체가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6시 30분. 활주로. 6대의 T-50TH가 착륙했습니다. 한 대도 빠지지 않았죠. 전부 무사했습니다. 김소령이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었죠. 땀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박대리가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체가 좋았습니다. 손발처럼 움직이더군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는 박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믿습니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제 믿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대리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죠. 감사합니다. 저는 T-50TH의 날개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얀 표면에 반사되고 있었죠. 눈이 부셨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밀함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죠. 캄보디아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죠. 적군 통신 감청됐습니다. 철수 명령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령관이 보고서를 낚아챘죠. 눈이 커졌습니다. 전 전선 30km 후퇴. 국경 주권 포기. 휴전 협상 요청. 읽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었죠. 20일 만이었습니다. 고작 20일 만에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어제까지 폭탄이 떨어지던 하늘이었습니다. 오늘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차관이 접촉을 요청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령관이 되물었죠.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적국 고위층이 직접 온다고? 무슨 속셈일까? 오후 3시. 회담장. 캄보디아 국방부 차관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 광택 나는 구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겉모습은 번듯했죠. 하지만 눈 밑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습니다. 그 뒤로 수행원 4명이 따랐습니다. 전부 지쳐 보였죠.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박대리도 옆에 있었죠.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KGGB. 그리고 T-50. 우리도 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든 내겠습니다. 가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중국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34%가 고장났습니다. 자폭도 있었죠. 우리 병사들이 우리 무기에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죠. 한국제가 필요합니다. 제발. 그 순간 박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아직은 어렵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돈이 부족합니까? 2배 내겠습니다. 3배도 좋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박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20일 전에 당신들은 민간인을 폭격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던 시간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공유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박 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죠. 수행원들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일 전만 해도 저들이 우리를 공격했죠. 지금은 구걸하러 왔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박 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절하셨네요. 네. 후회 안 하십니까? 엄청난 돈이었을 텐데요. 박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기는 아무에게나 팔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훈계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였죠.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경납고 앞에 섰죠. TOCTH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얀 날개 위로 별빛이 내리고 있었죠. 전쟁은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날개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죠. 하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밀은 윤리다. 박 대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걸 한국이 증명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일간의 기록. 제목은 정했죠. 정밀의 철학. 12월 26일.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죠. 캄보디아 잔존 병력이 국경 동부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거였죠. 병참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약 트럭 12대. 지휘소 1개. 놓치면 안 됩니다. 사령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TOCTH 3기, F-16 2기. 최종 타격 명령이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콜드웰 자문관. 동승 관찰 임무를 맡아주시오. 심장이 멎었습니다. 직접 타라고요? 저는 분석가입니다. 20년간 책상에서 전쟁을 봐왔죠. 하늘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역사였으니까요. 직접 봐야 했습니다. 밤 11시. 활주로. TOCTH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조종석이 좁았죠. 계기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소령이 앞좌석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긴장되십니까? 솔직히 네. 김소령이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체를 믿으세요.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활주로가 흔들렸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150, 200, 250. 그리고 몸이 뒤로 쏠렸습니다. 떴습니다. 창밖을 봤죠. 지상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그런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야간 투시 장비가 켜졌습니다. 세상이 초록빛으로 변했죠. 지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술이 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목표 접근 중. 거리 30km. 무전기에서 김소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원 상태 이상 없음. 타격 준비 완료.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곧이었죠. 마지막 폭격이. 목표 확인. 1차 타격 시작. KGGB가 분리됐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했죠. 17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노려봤죠.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초.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섬광. 지상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탄약 트럭이었죠. 정중앙이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1차 명중. 2차 타격 진행. 또 다른 섬광. 지휘소가 무너졌습니다. 2차 명중. 3차 타격 진행. 마지막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7초.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섬광. 전 목표 파괴 완료. 귀환한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몰랐죠. 감격인지 안도인지 경외인지.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전쟁을 봐왔습니다. 수천 번의 폭격을 분석했죠. 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0.9m. 마지막 폭탄의 오차였습니다. 목표물 중앙에서 고작 0.9m. 신의 오차였죠. 새벽 1시. 활주로. T-50TH가 착륙했습니다. 5대 모두 무사했죠.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죠. 땅을 밟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박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때 사령관이 달려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캄보디아가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비사들이 소리쳤죠. 조종사들이 껴안았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20일. 고작 20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는 T-50TH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날개 위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 날개를 만든 사람들을요. 밤을 새워 도면을 그렸을 엔지니어들. 수천 번 실험을 반복했을 기술자들. 1m를 줄이기 위해 3년을 버틴 사람들. 그들의 땀이, 그들의 집념이 이 하늘을 바꿨습니다. 저는 조용히 격려했습니다. 그 날개에게. 그리고 그 날개를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영원히요. 12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TV 화면에 뉴스가 떴죠. 태국과 캄보디아 대표가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흘렀습니다. 20일 만에 종전. 저는 숙소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믿기 힘들었죠. 20일 전만 해도 로켓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아이들이 죽었죠. 하늘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화였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코리언 프리시전 엔즈 워. BBC도 특집을 편성했죠. 로이터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제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훈련기가 전투기를 대체했다. 정밀의 시대가 열렸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최종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사령관이 숫자를 읽었죠. KGGB 총 157발 투하. 명중률 98.1%. 민간 피해 0. T-50TH 40회 출격. 손실 0. 중국제 무기 고장률 34%. 숫자가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적었죠. 떨리는 손으로요. 사령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무기가 이긴 게 아닙니다. 정밀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함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진심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박대리를 찾았습니다. 경납고 앞에 있었죠. T-50TH 날개를 닫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죠. 감사합니다. 박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까? 네. 내일 비행기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인데 그냥 집에 간다고요. 파티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그냥 돌아간다고요. 영웅이 되셨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죠. 박대리가 웃었습니다. 영웅 아닙니다. 그냥 엔지니어예요. 할 일 했을 뿐이죠.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죠.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죠. 밤새 쓴 거였습니다. 이건 박 대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감사 편지입니다. 20년간 군인으로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 씁니다. 박 대리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꼭이요. 박 대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죠.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밤 경납고 앞에 섰습니다. T-50TH가 조용히 서 있었죠. 하얀 날개 위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늘은 다시 평화로웠죠. 손을 뻗어 날개를 만졌습니다. 고마웠다. 중얼거렸죠. 너희가 하늘을 지켰다. 너희가 역사를 바꿨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날개가 살짝 흔들렸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죠. 20일간의 기록. 정밀이 신념이 되었고 기술이 역사를 바꿨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다. 평화의 기술을 만들었다. 존경하는 인생 선배님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이었죠. 선배님들이 흘리신 땀방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을 버텨내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KGGB도 T-50도 전부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태어난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밥은 거르지 마시고요. 아프시면 꼭 병원 가세요. 선배님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요. 따뜻한 응원의 박수라고 생각해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